네, 기초연금을 재설계하자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증세는 불가피하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방송한 그런 영상과 비슷하죠. 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입니다. 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인들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을 그런 속셈인데요. 연금개혁은 세제개혁으로부터 온다라는 오늘은 그런 방송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이었었죠. 기초연금 30% 미지급자, 국민도 속고, 우리도 속고, 저도 속았다. 네, 세제를 가지고 제가 이거 분석을 했는데요. 네,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약 23%, 220만 명인데요. 네, 기초연금으로 70%는 지급하고, 나머지 7%인 이 공적연금을 가입한 사람들은 국가에서 연금으로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타지도 못하고 공적연금도 가입되지 못하고 그저 국민연금만 그저 납입했던 이 23%, 220만 명은 아무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요. 기초연금은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제가 이걸 자세히 훑어보니까 저의 주장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연금개혁은 세제개혁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요. 2021년도 기준 43.4%입니다. 이때 당시 OECD 평균은 13.1%니까요. 거의 3배 이상이 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렇게 많은데 이 노인 빈곤율을 해결하자고 하면서 이 노인들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증세를 하지 않으면 이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노인 빈곤을 정면 돌파하려면은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네 가지 정도를 한번 말씀드려보네요. 연금개혁, 굳이 따지자면 노인 빈곤 완화가 가장 중요하다. 또 기본소득이 생길 경우 기초연금을 별도로 독립하고 일부는 노인 기본소득으로 전환하자. 또 국민연금 안에 기초연금 대신 이 최저연금 보장제를 신설하자.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이 핀란드나 이 스웨덴 얘기를 하면서요. 기초연금을 지급할 때 이 가장 하위층에 지급하는 최저 기초연금 이거를 별도로 최저연금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에게는 별도로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약 한 40%는 한 50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나머지는 30만 원을 가져가고 이렇게 차등 지급하자는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새로운 복지 재원이 문제가 된다면은 최저연금 보장제로 전환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자, 2021년 OECD 자료에 따르면요. 2019년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인 13.1%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요. 지난 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연속 특강에서 이 자료를 인용하면서 한국은 전체 인구의 빈곤율에 비해서 노인 빈곤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세금이 들어가던 어떤 재원이 필요한데 저희들은 이거를 세금으로 가져가자. 소득 대체율로 하니까 부익부 빈익빈 부자인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기초연금에 우리가 100% 보편적 복지로 하고 이 최저 연금 보장제 이런 가칭을 좀 신설해서 가장 최하위층인 약 40%에 또 집중 보장해 주는데 이런 것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연금보험료를 올려서 연금기금의 재정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이 심각한 노인 빈곤을 완화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높인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국민연금 자체를 가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 이 기초연금을 가지고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파구를 찾으려면 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도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재설계할 경우에 이 세제 지원, 별도의 세금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재원이 생길 경우에 기초연금을 재설계할 때 이 기본소득과 경로소득, 이렇게 가칭으로 한번 이원화하는 것을 여기 잠깐 얘기했었는데요. 자, 지난번에 그 재정에서 약 50조에서 60조 원 정도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할 경우에
기초연금을 어떻게 재설계할 것인가. 네, 이것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의 기초연금은 하위 소득 70%를 지급하기 때문에 또 전체 금액을 높이려면은 많은 더 세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최저연금 이 보장, 네, 이런 기본 소득을 만들어 가지고요. 40% 이하의 집중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네, 우리가 전체 지급 100%, 네, 보편적 복지로 갔을 적에 진정한 기초연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기본소득을 우리나라는 별도로 가져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노인 빈곤 문제 정면으로 대응을 하려면요. 증세는 불가피합니다. 네, 세금은 어차피 더 필요합니다. 그 대신에 이 국민연금 쪽에 문제되는 것을 우리는 네, 별도로 가져가지 않을 수 있다. 소득 대체율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국민연금 자체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지출로는 새로운 시대의 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는커녕 취약계층은 계속해서 생존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네, 그런 경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소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같은 금액의 기본소득을 주는 네, 그래서 기초연금을 100% 이 보편적 지급하는 것이 시급한데 또 하위층에 우리가 더 지급하려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별도의 세제 개혁을 통해서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이 그래프는 지난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네, 2022년 OECD 회원국의 국가별 공공사회복지 지출 순위를 보면요. 네, OECD 38개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34번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사회복지의 지출이 굉장히 빈약한 그런 추세죠. 그리고 여기 공적연금 급여 지출을 보면은 OECD 평균이 약 9%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1.7% 굉장히 비약하죠. 굉장히 비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노인 인구, 이러한 사회복지, 공적연금 이런 지출 비율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인들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큼 지원을 하고 있을까? 네, 여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GDP 대비 노인 복지 지출이 지금 현재 2019년 자료인데요. 약 12.3%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 GDP 대비 전체를 볼 적엔요. 이 노령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거죠. 빨간 줄을 친 겁니다. 이 노령 인구, 노인 복지에 지출이 되는 것은 약 한 3.1%. 지금 현재는 3.4% 정도 되는데요. 네, 굉장히 취약한 거죠. 네, 이것밖에는 지급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뭐 보건이라든가 실업급여라든가 네, 이런 것도 포함이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노인층에 지원되는 것은 네, 3.1%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연금개혁의 세제개혁의 불가피하다.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네, 기초연금 100%를 지급하자. 이것은 세제개혁을 통해서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보편적 지급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요 가장 빈곤층은 국민연금과는 무관한 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노인 공적연금이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극심한 이 소외층을 갖고 있어요.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네, 여기에 우리가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기초연금을 먼저 할 것인가? 국민연금을 먼저 할 것인가? 당연히 노인 빈곤율 완화를 문제로 한다면 기초연금을 우리가 보편적 지급을 하고 최하위층은 두텁게 지급을 해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은 일부만 조정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는데요. 오늘 그래도 속보로 기사가 떴기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감기가 한번 걸리니까요. 한 일주일 이상 가는 것 같아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초연금을 재설계하자. 증세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대신에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조정해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은 세제개혁이다. 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 이게 가능합니다. 왜? 그동안의 이 노인복지나 또 이 공적연금에 지출되는 비중이
너무나 우리나라는 적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데 세워나가는 세금을 줄여서라도 이 공공 사회복지 쪽에 특히 노인 비중에 대한 노인 지출에 대한 것들을 높여서 우리나라의 기초임금 제도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노인 기본소득으로 세워질 수 있는, 네, 그래서 최하위층은 별도로 최저연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해서 진정한 노인 빈곤도 완화가 되고 보편적 복지도 설계가 이제 되는 그러한 기초연금 재설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